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여러분 이 영상 다 본 겁니다. 안돼 이거는 영상.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유니버시티 카페에서 고민 사연을 많이 받아봤는데 특히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고민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국어의 경우에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번에는 문제 배치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팁을 복수형으로 나눠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고고링! 우리 자 먼저 국어죠. 국어 공통 과목이었던 국어가 합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두 가지로 갈라지면서 기존의 순서와 많이 달라졌죠. 맞아요. 원래는 화작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문학, 문학 순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35번부터 화작과 언매로 나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요. 저는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팁이죠. 본인이 제일 쉬워하는 분야부터 풀기. 이건 솔직히 두 명도 인정하잖아. 인정. 그치. 제가 쉬워하는 분야부터 풀면은 아무래도 좀 잘 풀릴 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하는 분야를 잘 풀었다라는 그 안도감에 뒤에 어려워하는 분야도 조금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시간도 저절로 단축되고.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풀었는데? 라떼는 화작문이 먼저 나왔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먼저 풀고 그 다음 문법. 여기까지는 그냥 1번부터 15번까지 그대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비문학을 풀었지. 이제 문학이랑 비문학 내에서도 제재들이 많이 갈리잖아. 맞아. 그래서 문학도 말 그대로 제일 쉬워하는 분야가 내가 느끼기엔 현대시였어. 그리고 시, 현대시, 고전시가를 먼저 풀었고 소설이 좀 길잖아. 맞아. 그래서 소설을 문학 중에서는 제일 나중에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도 보통 한 모의고사에 3개 정도 나오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풀었냐면은 인문, 사회, 예술 이런 분야면 얘를 제일 먼저 풀고 과학, 기술, 그 다음 경제, 법을 제일 마지막으로 풀었어. 그러니까 이 순서가 내일 제일 이제 쉬워하는 순서인 거지. 그 안에서 또 나눠서 문제를 푼 거구나. 제재까지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테디처럼까지는 아니었고 저는 그냥 앞에서부터 쭉 풀었어. 앞에서부터 쭉 풀었는데 났어. 사실상 화작, 비문학, 문학 순으로 푼 거라서 사실 쉬운 순서대로 푸는 거랑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화작이랑 언매 부분이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이제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전반부로 다시 돌아와서 공통 과목을 푸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평가원이 각 분야별로 어떻게 문제를 낼지 그 난이도를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뭐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3월 모평의 이제 통계를 보면 이제 오답률 탑5 안에 대부분 비문학 문제들이 이 탑5 안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문학 분야를 먼저 푸는 것보다는 이제 화작이랑 언매를 먼저 풀어서 머리를 좀 식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해. 에피타이저가 디저트로 옮겨졌다. 아, 그치. 본 요리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 좋은데? 괜찮지? 또 식품 영양학과였어. 괜찮네. 음식 비유 괜찮아. 일단 바뀐 형식에 적응을 하신 뒤에 본인한테 적합한 문제풀이를 찾는 게 제일 우선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헷갈리는 선지 그리고 확실한 선지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만의 꿀팁인데 저는 헷갈리는 선지만 체크해놓고 넘어갔습니다. 국어 문제를 푸실 때 보면은 오지선다지만 5개 다 헷갈리진 않아요. 헷갈리는 선지를 안 체크해놓고 넘어갔다가 다시 오면은 다시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다 보게 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가 한 문제 오래 붙들고 있으면 맞아. 심리적 압박감이 이게 맞아.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까 체크해둔 선지만 보면은 시간 절약하는데 제일 도움이 될 것 같다. 진짜 오늘 효율적이다. 주제에 제일 적합한 팁이라 생각을 해요. 이건 진짜 근데 꿀팁이다. 그치. 이거 하나만 알아가셔도 여러분 이 영상 다 본 겁니다. 갑자기 여기서 촬영을 맞춰버리네. 야 아직 그거밖에 안 했어 우리. 이런 건 연고 팁에서밖에 못 봐. 그리고 저는 이제 국어 문제를 풀 때 정말 이게 무조건 답일 것 같다라는 거 확신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선지는 안 읽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어요. 이런 결단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근데 나랑 국어 푸는 법이 진짜 다른 게 나는 이제 확실한 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도 그냥 러프하게 읽고 넘어갔거든. 왜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뒤에 선지를 안 읽게 되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약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읽고 넘어갔어.
그리고 문법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해보자면 문법은 사실 미리 공부해두지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풀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잖아요. 헷갈리지. 근데 문법을 미리 공부를 해둔다 하면은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엄매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해서 비문학을 더 완벽하게 푸는데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엄매를 선택을 하고 문법을 미리 공부를 하는 것도 시간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합니다.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 단축에. 그 어휘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대강 알고 있다 보면은 이 선지를 구별해내는 데도 힘들고 지문을 해석해내는 데도 맞아.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고전 시가에서도 어휘 외우면 시간 팍팍팍 줄어들고 주제 팍팍팍 바로 보이는 것처럼 문법이든 비문학이든 뭐 화작문이든 아니 고전 시가 같은 분야에서도 어휘를 알면 알수록 시간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휘력을 기르는 데는 사전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또 사전 찾는다고 폰을 보면은 사전 찾고 네이버 들어갔다가 그렇지. 유튜브 들어가고 그렇지. 이거 참을 수 있는 분 잘 없잖아요. 저는 되게 종이 사전을 추천합니다. 사실 이게 국어에서 시간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문학이거든요. 그래, 얘가 제일 최종 보스지. 맞아. 써니는 비문학 볼 때 어떻게 풀었어요? 나는 무조건 지문 먼저 읽었어. 문제 먼저 읽으라는 사람들도 많잖아.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다 다르지? 나는 이제 지문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읽게 되면 사실 선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나는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었다. 나도 문제부터 읽으면 좀 쫄더라고요. 어. 약간. 맞아, 진짜 이거 인정.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 약간 이런 쪼는 게 좀 싫어가지고 나도 지문부터 먼저 읽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막 한 지문을 막 꼼꼼하게 다 이해하겠다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러프하게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에 세모 표시해놓고 중요한 의미에는 밑줄 표시를 해두고 전체적으로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좀 더 이제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고. 이해도 잘 가고. 그리고 사실 비문학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발췌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차피 지문을 다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문을 먼저 쫙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자세히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부분만 다시 읽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랑 써니 누나는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었다면 또 다른 분들은 문제를 살짝 한번 훑어보고 지문을 읽는 게 오히려 지문 이해에 더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제 논점은 뭐냐?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비문학은 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 예리하게 서 있어야 돼, 그 날이. 감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소 2~30분 이상은 비문학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비문학 파트 중에 뭐 본인이 약한 파트가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얘기하면 수학 얘기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수학도 이제 국어랑 같이 이제 대격변을 이룬 과목인데 맞아요. 예전에는 가형, 나형으로 문이과 학생이 나눠봤다면 이제는 문이과 학생들이 같이 공통 과목을 풀고 인재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거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 선택 과목 세 과목 중에 선택을 하셔서 푸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쉽게 말하면 가나형에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선택 과목을 뭘 선택을 할지도 머리가 아플 것 그치. 같은데 또 수학 문제도 어려우니까 진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문제도 풀어보고 또 수학을 잘하는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본 꿀팁들을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풀이가 0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지우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포인트에서 딱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 시도 끝에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적어둔 풀이가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이게 특히 킬러 풀 때 그러더라고. 풀이가 긴 것. 풀이가 긴 것도 풀 때 이게 돈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풀이가 긴 게 보통 계산 과정도 복잡해가지고 다시 막 지우고 다시 계산하려면 시간 너무 오래 지우는데도 한 30 걸려. 그래서 다 지우는 사람도 있어. 너야? 나 그게 나야. 다음은 빅킬러부터 풀고 킬러를 나중에 풀어라라는 게 저희 팀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 그래서 뭐 국어 얘기할 때도 했던 같은 맥락인데 이 심리가 쉽게 말하면 이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놓아야 나중에 킬러 문제를 풀 때 심리적 압박감이 좀 덜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문제 몇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푸냐 마냐의 싸움이 곧 그 과목을 잘 보냐 못 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특정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오래 투자하려면은 그렇지 않은 문제들에서 좀 시간을 줄여야 도움이 될 것 같다. 의견입니다. 다음은 영어 공부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테디랑 너희도 다 아는 그 방법. 듣기 들으면서 중간중간 문제 풀기. 이거 안 나왔으면 서운할 뻔했어. 네, 개놀이지? 서운하죠. 이게 듣기 평가에 좀 익숙한 친구들에게는 정말 좋은 꿀팁이 될 수 있는데 듣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긴 하죠. 이걸 또 허용해 주시는 분이 있고 허용해 주시지 않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넘길 때도 좀 소리가 안 나게 맞아, 아, 배려해야 맞아. 돼. 네, 배려를 하면서 이제 풀어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죠. 다들 하니까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틀리는 사람 꼭 있어. 너야?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그게 잡아.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영어 듣기 평가 중간에 뒤에 가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도 이제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저는 이제 뭘 추천하냐? 그냥 쉬운 문제 풀어라 이 말입니다. 18번, 19번, 20번 뭐 안내문 도표. 정도까지 뭐 빈칸 맞추기, 뭐 문장 삽입, 순서 맞추기 이런 것들은 맥이 끊기면은 안 되는 문제들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쉬운 문제들 뭐 18, 19, 20번 같은 경우는 맥이 끊겨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아 또 꿀팁이 하나 생각났는데 그 도표 문제는 답이 거의 다 3, 4, 5번 안에 있는 거 알지? 그래서 난 4, 5번부터 읽었어 항상.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4, 5번만 읽는 거는 위험하지 당연히. 근데 이제 뒷부분부터 읽는 방법은 좋은 것 같아.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팁들을 다뤄봤는데요. 일단 다음 주면 있을 6월 모의고사 진짜 잘 보시길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 다룬 이 팁들을 모의고사 또 수능 때도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성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도 저희한테 풀어보라고 하진 않겠죠, 제 에이, 너무 식상하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의고사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는 실력을 한번 측정해보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험장의 분위기나 뭐 컨디션 같은 걸 연습해보는 그런 날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모의고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답지 받으셔서 정답만 체크하고 버리지 마시고 내가 어디서 뭘 틀렸는지 개선점을 찾아내가면서 스스로 오류를 개선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내가 근데 아까 장난으로 이거 제작진분들 좀 풀어보게 시킬 것 같다고 했잖아. 설마. 표정이 약간 다 약간 웃참하고 있거든. 그래서 막 아이디어를 뺏기시면 안 돼요. 난 저희 6월 3일 날 컨텐츠 휴가 낸다. 아이디어. 6월 3일 날 휴가 낸다. 아니, 나중에. 나도 다 같이 야, 다 같이 야, 휴가 내자. 이건 야, 안, 이제 반이랑 유디도 있어. 우리만 아니면 돼.